미국 대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무슬림 출신 미국 병사에 대한 폄하 발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미국 민주당 경선이 끝난 직후 트럼프 발언을 문제 삼아서 곧바로 이렇게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힐러리보다 10% 이상 뒤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국내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현재 뭐 5에서 8%다라고 보고 있는데 격차를 일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 미국의 러스트벨트, 쇠락한 공업지대 등에서 이렇게 경제 정책에 대한 유세를 하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8일 중부 러스트벨트 핵심 부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대대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한 경제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는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7,200만 가정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세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소득세 최고 세율을 하향 조정을 해서 이렇게 38.6%에서 25%로 낮추었습니다. 또 15% 단일 법인 세율 도입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석유, 석탄 등 기존 에너지 산업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보호무역 정책을 하겠다라고도 했고요.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한 미국 내 일자리 보전 및 창출을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 경제 정책이 침체된 미국을 살려놓을 거다라고 했고요. 트럼프의 선대위원장은 경제 정책 발표로 선거운동 의제와 관심사를 무슬림 비하 발언 공방에서 제 위치로 돌려놓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 미국의 재벌에 기반을 두고 있는 힐러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자 정세, 그 다음에 기업 이익 공유제, 최저임금 인상 이런 식으로 마치 자신이 한국 같으면 정의를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의 화신인 양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중에서 석유, 석탄, 기존 에너지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나 일부 감세 부분은 결국은 지금 트럼프를 흔들고 있는 공화당 뒤에 거대한 대기업들을 달래기 위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의 현지의 전문가들은 이런 경제 문제가 발표되고 나면 트럼프 지지율이 30-40%가량 올라갈 것이고 결국 1-2주가 지나면 이 이슈, 한마디로 정책 대결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양자 간의 차이는 아주 미세하게 줄어들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국의 언론들 보면 힐러리가 이길 확률이 83%다. 메이저리그 타자가 타석에 나서서 삼진을 당할 확률하고 같아. 즉 안타나 홈런을 치고 그걸 못 치더라도 쳐서 내야 땅볼이나 외야 공중볼로 아웃은 될 수 있겠지만은 삼진으로 아웃될 확률만큼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은 모든 언론들이 힐러리를 갖다가 억지로 띄워줘서 한마디로 이 반감을,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로운 게 하나 나왔는데요. 힐러리가 국무부 장관 때 그 이메일 게이트, 즉 본인이 이메일을 함부로 이 장관으로서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뿌리고 다녔다라는 부분에서 대중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공개한 내용과 FBI에 정언을 한 것이 틀리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언론의 보도가 하나도 안 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번져갈지 넘어야 할 산들이 힐러리한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요, 힐러리 캠프는 올 3월에 FBI의 해킹 경고를 받았지만은 이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제안도 캠프 측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무부 이메일 누출하고는 별개로
자, 힐러리 캠프에 대해서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해서 FBI가 지금 전산망 내부 접근을 허락해 달라고 했지만은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 힐러리 캠프에서 이를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힐러리가 FBI에 가서는 내가 조금 실수로 이렇게 했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한 부분을 그랬는데 잘 좀 봐주라 하고 오바마도 미국 법무부나 FBI에 이야기했고 남편 빌 클린턴도 법무장관을 불러서 이야기했고 하니까 거기서는 지 잘못을 시인하는 듯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실수지 고의는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가 놓고는 밖에 나와서는 국민들한테는 지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이중성이 곧 폭로된답니다. 자, 이건 한국이나 미국 언론에도 아직 안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자, 이 여자가 또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시도할지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잽 부시 아들이요. 이 잽 부시의 아들이 지금 텍사스주의 랜드 커미셔너, 즉 토지 관리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P 부시인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조지 W 부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조지 W 부시의 아버지가 90년대에 대통령을 레이건 다음으로 이 조지 부시가 한 번 했지요. 그리고 아들이 조지 W 부시가 2번 했지요. 조지 W 부시의 동생이 플로리다 주지사를 했던 잽 부시고요. 잽 부시가 똑똑하기는 한데 대중적인 매력이 없어서 이번에 경선에 돈도 엄청 걷어 놓고 꼴찌했죠. 근데 잽 부시는 부인이 멕시코 사람입니다. 멕시코에 농촌 봉사활동 갔다가 만난 농촌처인데요. 그래서 이 잽 부시의 아들은 이 히스패닉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친구가 텍사스가 지금 이 세일가스나 오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이 에너지 도시죠. 여기에 토지 전체를 관리하는 토지 관리관으로 재작년에 당선이 되어 있어요. 이 젊은 친구가 지금 텍사스주 장관급 자리를 맡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집안에서는 조지 W 부시나 잽 부시는 힐러리 반대 운동을 선동하고 다니는데 이 조지 P 부시 이 젊은 친구가 힐러리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아래 하나의 기치가 되어서 반드시 힐러리를 꺾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 지지를 갖다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큰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지금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지 P 부시는요, 의견이 다르더라도 트럼프를 갖다 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 부분은 아버지보다 이 조지 P 부시가 더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데, 자, 집안이 전체가 트럼프를 반대하고 트럼프를 낙마시키면 나중에 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대중들의 원성이 이 부시 집안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정치적인 장래를 막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트럼프 지지로 몰려들 겁니다. 지금 미국에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레이건이나 부시 참모했던 사람들이 힐러리를 지지한다고 속속들이 나서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 중앙정보부 CIA 출신 인사가 에반 맥밀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트럼프가 미국의 가치에 재앙이 될 거라면서 지켜볼 수 없어서 자기가 대선을 나간다고 무소속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은 무슨 일인가 하면 그야말로 공작이지요. 미국의 대선에 나가는데 돈이 한두 푼 듭니까? 자, 이 맥밀런이라는 친구는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도 않고요. CIA에서 11년간 있었고 대테러 업무를 했고 골드만삭스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 이 하원 외교위원회 수석 고문을 거쳐서 공화당 하원 수석 정책국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친구가 나간다 선언하니까 트럼프에 반대하는 보수 집단 더 나은 미국을 위하여가 이 친구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 또 더 나아가서 미국 최고 공화당의 안보 전문가 50명이 트럼프에게 핵무기 통제권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교모하게 트럼프를 낙마시키기 위한 전방위 공작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공화당 소속
전직 국가안보관료 50명이 자당 후보 트럼프를 미국 역사상 가장 무모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요, 좀 웃기는 차원을 넘었었는데, 국가안보국 NSA 중앙정보국 국장을 연이어 지낸 마이클 헤이든, 이 DNI 국장을 역임한 존 네그로폰테 전 국무부 부장관, 세계연은 청재를 지낸 로버트 졸리, 톰 리지 마이클 처토프 전 국토안보부 장관, 윌리엄 H. 태프트 4세 나토 주재 미국 대사 등이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지금 말을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조지 부시 집안의 가신들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요, 제가 볼 때 미국의 조지 부시 집안은 손자 조지 P. 부시 말고는 나머지는 미국의 석유업자들, 그 다음에 미국 월가들, 그리고 군산복합체들, 그리고 미국의 이 IT 기업들에 의해서 이 트럼프 낙선을 위한 청부를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댓글에서 이 사람 역시 부패를 척결하고 마약을 척결한 다음에 독재자가 될 거다 했는데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의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제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솔직히 미국의 대통령 되는 사람들 다 쓰레기입니다. 정말로 쓰레기들한테서는 안 될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하죠. 그리고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재벌들로부터 국가 운영을 하청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짓거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를 죽이는 데 나선 미국의 월가나 군산복합체나 대기업, 그리고 싱크탱크들을 보면서 어제 제가 싱크탱크가 얼마나 돈에 허벌나게 오염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본질이 다 드러났어요. 샌더스가 일부 기여했고요. 샌더스와 트럼프가 기여한 것은 미국 사회가 얼마나 썩어 빠진, 한마디로 오염된 자본주의, 슈퍼 자본주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인가를 드러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을 획기적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잘못된 시스템을 까발려진 공은 트럼프한테 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걸 해체하는 시도를 할 것이고, 그 흐름이 점차적으로 대중의 각성을 더 초래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결국은 한국에서도 안보 문제를 공공재로 생각하다가 이게 사치제구나 느끼게 될 거고, 한국의 대중들을 자각도 시킬 거고, 한국에도 정경유착이 그 못지않게 부패하게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 트럼프가 무슨 독재거나 또라이거나 저는 알 바 없습니다. 항상 역사의 발전이요, 훌륭하고 무슨 현인에야 완벽한 사람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줄 아십니까? 히틀러도 나름대로 역사의 발전에 해를 끼친 것도 엄청 많지만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요, 역사는 항상 무슨 올바른 사람에 의해서 옳은 관점으로 진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나 두테르테 같은 사람이 나와서 역사를 해체하는 것도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다라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